우도기가 돌아온 토트넘. 벤탄쿠르가 6번 롤을 맡으면서 비수마의 빈자리를 채웠고 빌라 풀백들의 공격 가담을 억제하는 게 토트넘의 숙제였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떻게 펼쳐졌을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탄쿠르는 전형적인 6번은 아니지만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플레이메이킹도 기대해볼 만했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를 중원에 배치했고 에메르송과 데이비스를 센터백으로 배치했습니다. 브라이언 힐과 로셀소의 리그 첫 선발 출전도 눈여겨볼 포인트였죠. 토트넘은 손흥민과 우도기를 투톱처럼 활용했습니다. 왼쪽 풀백인 우도기를 평소보다 훨씬 더 올려서 빌라의 뒷공간을 공략하려 했습니다. 전반 초반엔 실제로 효과도 있었죠. 포로가 우도기의 라인 타는 움직임을 보고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공이 좀 바운드되면서 떨어졌는데 이런 공은 보통 떨어질 때 공을 맞춰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도기가 접근하는 수비들 때문에 올라오는 공을 슈팅했습니다. 게다가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했기 때문에 공이 하늘 높이 뜹니다. 전반 초반에 토트넘은 계속 좋은 찬스를 맞았습니다. 벤탄쿠르가 6번 롤이지만 손흥민에게 공격적인 전진 패스를 하고 손흥민이 그대로 앞으로 툭 방향만 바꿔 돌려줍니다. 셉세비가 이 루트로 뛴다면 공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파우토레스 등 뒤로 순간적으로 돌면서 공에 도전합니다. 여기서 디에고 카를로스가 슈팅각을 제한하려고 태클 모션을 취합니다. 이때 셉세비는 침착하게 왼발 뒤쪽으로 접어놓고 반대편으로 슈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골대입니다. 셉세비의 등 뒤로 돌아가는 순간적인 움직임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기회를 만든 것도 셉세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마무리를 해줬어야 합니다. 토트넘과 빌라의 선수들은 센터서클 근처에 모두 몰려있습니다. 토트넘도 빌라도 라인을 엄청 올려놓습니다. 그동안 리그 경기들에서 빌라가 라인을 올려놓다 위기를 맞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6라운드 첼시와 빌라의 경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라인을 집요하게 공략한다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포 감독은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많이 바뀌더라도 같은 플레이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메로, 반더벤을 쓸 때와 비슷하게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의 센터백 2명만 남겨놓고 플레이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풀백 2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는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토트넘의 공격적인 플레이 때문에 빌라의 풀백 활용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긴 했어요.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빌라가 풀백들을 올려 쓰지 못하는 거죠. 바로 토트넘이 라인을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벤탄쿠르가 뛰어들어가는 포로를 보고 툭 찍어줘요. 여기서 벤탄쿠르가 몸의 방향이 한시 방향을 보고 있죠. 저쪽을 보고 있으니 빌라 수비들은 패스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발목만 살짝 틀어서 완벽한 강도의 패스를 구사합니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빌라가 라인 올리는 수비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자주 한다고 완벽하진 않아요. 포로에게 공이 떨어지는 순간 손흥민이 같이 움직여줍니다. 손흥민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카를로스가 이미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를로스를 뚫고 패스를 주려면 강하게 줘야 하는데 손흥민과 포로의 거리가 가까워서 강하게 주면 손흥민이 받기 어려워요. 결국 포로가 슈팅하는 게 더 나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포로가 손흥민을 보는 이타적인 선택을 하고 카를로스가 잘 차단합니다. 토트넘은 계속 절호의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도기는 투톱 역할도 하면서 원래 풀백일 때 하던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많이 했습니다. 보통 히샬리송이랑 같이 많이 하던 움직임인데 벤탄쿠르, 브라이언 힐, 우도기로 이어지는 공격 전개를 수행합니다. 지금 보면 패스의 계속적인 기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벤탄쿠르입니다. 이런 기점 역할을 하는 선수는 있을 땐 엄청 티가 나지는 않다가 꼭 빠지면 엄청나게 티가 납니다. 왜냐면 패스의 시작점이 없어지니 계속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토트넘이 경기 내용을 좋게 풀어가던 와중에 내용을 결과로 옮겨주는 선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지오바니 로셀소입니다.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공을 기가 막히게 갖다 대며 원더골을 만듭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슈팅하거나 등이 들린 상태로 슈팅하면 뜰 수 있는 공인데 몸을 비스듬히 잘 기울이며 임팩트했고 수비의 허벅지에 맞으면서 월드컵 위너 골키퍼인 마르티네즈도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토트넘은 악재가 터집니다. 오늘 경기에 사령관 역할을 하던 벤탄쿠르가 캐시의 거친 태클로 부상을 당합니다. 호이비에르가 벤탄쿠르 대신 들어오긴 했지만 이때부터 경기 초반 같은 기세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1대0으로 마무리하나 싶은 찰나에 프리킥으로 실점하는 토트넘입니다. 파우 토레스가 헤더로 마무리했고 토레스의 대인 수비는 벤 데이비스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벤 데이비스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청 먼 거리였는데 더글라스 루이스가 워낙 프리킥을 잘 차기도 했고 토레스만 머리에 닿을 수 있는 궤적으로 공이 올라왔습니다. 빌라가 워낙 잘했던 세트피스였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고 같은 실점입니다. 이대로 전반은 1대1로 마무리됩니다. 빌라가 전반에 우도기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이
경기 후반전엔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라에게 우도기 맨마킹을 주문했습니다. 공이 저기 멀리 있을 때도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우도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따라다닙니다. 모든 선택엔 대가가 따릅니다. 토트넘의 공격적인 전술은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입니다. 많은 숫자를 투자하는 공격 축구는 역습당할 각오가 필요하죠. 우도기가 전방에서 공을 뺏기고 빌라의 역습 시간입니다. 맥긴이 반대쪽 베일리를 보고 공을 넣어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빈 공간은 원래는 우도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죠. 베일리가 이 공을 반대쪽으로 잘 감아차지만 비카리오의 선방에 막힙니다. 확실히 비카리오라는 존재가 토트넘에선 엄청 크네요. 토트넘은 역습당했을 때는 언제나 큰 리스크를 대비해야 합니다. 빌라도 라인을 올려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기회는 토트넘에게도 주어집니다. 손흥민이 빈 공간으로 띄워주고 셉세비가 알맞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손흥민은 무리하게 공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뒷발로 셉세비에게 밀어줍니다. 이런 점이 올 시즌 손흥민이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플레이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공을 바로 셉세비가 안쪽으로 밀어주고 존슨이 태클을 시도하지만 간발의 차로 공은 지나갑니다. 토트넘 역시 공격 과정은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 끗 차이로 마무리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던 도중 토트넘이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 공간에서 와킨스가 공을 받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몇 걸음만 올라가서 패스기를 잡아주는 게 베스트였죠. 벤 데이비스는 여기서 따라 올라가기 애매한 게 와킨스를 잡으려고 올라갔다가 틸레망스가 침투하면 뒷공간을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와킨스는 땅볼 패스를 받습니다. 공을 받자마자 바로 틸레망스에게 내주는 와킨스입니다. 로셀소가 아까는 잘 붙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틸레망스에게 대인 수비가 풀립니다. 틸레망스는 바로 와킨스에게 공을 내줍니다. 삼성과 포백 라인 사이에 공간을 너무 쉽게 내주는 토트넘입니다. 와킨스는 이 공을 바로 반대쪽 땅볼 슈팅으로 연결합니다. 아까 세트피스 골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 필드 플레이 실점은 토트넘 수비의 집중력 문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포스텍 축구는 공격에서 몰아붙일 때 꼭 골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비 4명에게 엄청난 체력적 부하를 주는 전술이니까요. 센터백 2명은 2명만으로 역습 시 엄청난 공간을 커버해야 하고 풀백 2명은 공격 시엔 공격수처럼 올라갔다가 수비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체력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집중력 문제로 이어지죠. 그 이후에도 토트넘은 공격 찬스가 꽤 있었습니다. 문제는 빌라의 키퍼가 너무 좋았죠. 브레넌 존슨의 슈팅을 마르티네즈가 엄청난 1대1 세이브를 하기도 했고 그 후에 이어진 슈팅 역시 미친 세이브를 선보였죠. 토트넘은 이후에도 계속 몰아붙이지만 결국 경기는 2대1로 종료됩니다. 토트넘의 3연패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제골까지 가는 과정은 아주 역동적이고 경기력이 좋지만 경기 후반엔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며 실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경기는 맨시티 원정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4연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부상당하면 안 되는 스쿼드입니다. 오늘 교체 명단을 보면 교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전술을 지금 같은 어려운 시점에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 빅6를 중심으로 매주 분석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